네, 오늘 이렇게 멀리 다 같이 모이셔서 소중한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먼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조국 사태와 태극기 세력이 나아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모두 발언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하시는 내용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편의를 위해서 앉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조국 사태는 다들 여러 가지로 알고 계신 거고, 그러면 태극기 세력이 나아갈 길이라고 했을 때 태극기 세력이라는 게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세력이다, 힘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힘에는 양만 이렇게 생각하는 힘도 있고, 물리에서 보면은 그 양하고 방향성이 함께 있는 그 힘, 이렇게 두 종류의 힘을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과 방향성이 함께 있는 힘을 벡터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극기 세력이다 이렇게 말할 때 저는 그런 일종의 벡터, 그러니까 양도 있고 방향성도 함께 갖추어진 그러한 내용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태극기 세력이다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탄핵 사태를 통해서 3년 전에 우리 눈앞에 아주 가시적으로 굉장히 보이는 것으로 출현했습니다. 그 뿌리가 되는 것은 물론 그 이전에도 존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주 차별되게 우리 눈앞에 나타난 것은 탄핵 사태 무렵에 나타났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폄하하건 뭐 어떤 식으로 평가하건 없어진 적 없이, 그러니까 그 탄핵 사태 이래로 분명히 우리 사회에는 태극기 부대라고 하건 세력이라고 하건 어떤 흐름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3년 전 탄핵 사태로부터 이렇게 본격 우리 눈앞에 나타난 이 태극기 세력, 태극기 흐름이란 것은 어떤 방향을 가진 것인가? 우리가 그 양은 부대라고 폄하해서 부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작게 보는 것이고, 제가 세력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굉장히 포텐셜이, 잠재력이 큰 거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에 대해서는 평가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정치적인 세계에서 그 양의 측정은 아주 고정되어 있거나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쉽게 객관화되기 어렵고 어떤 그 유동성도 많고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방향에 대해서는 그것은 상대적으로 훨씬 고정되어 있고, 그 큰 방향에서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느냐라는 부분은 또 객관적인 논의도 가능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태극기 세력이라고 할 때 과연 분명히 실체는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 방향은 뭘 가리키고 있는 거냐를 좀 따져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탄핵 사태 때 왜 태극기의 흐름이 출현했나를 생각해 보면 실마리가 잡힐 것 같습니다. 그 대목을 물론 저도 부족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가 가능할 겁니다. 해석이. 근데 제가 이제 그 해석하고 반성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저는 키워드가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탄핵 사태 때 그 많은 분들이 실제로 저도 현장에서 만나보면 그 헌법 파괴, 법치 파괴에 대해서 바로 문제 제기를 하셨고, 또 이렇게 가면 결국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체제가 위기를 맞을 거 아니냐 라는 우려를 바로 그때 하셨거든요. 저는 그 무렵에 생생하게 만나본 많은 분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태극기 흐름, 태극기 세력은 분명히 가리키는 방향이 법치 파괴에 맞서서 우리나라의 법치 수호와
그 법치의 발전을 지향하고 있었고, 그 다음 자유민주 체제의 위기에 맞서서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고 적어도 지켜내고, 나아가서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자유통일까지 지향하는, 그것이 단기든 장기든 방향성 상에서는 그렇게 지향하는 그런 방향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그러면 그 태극기 세력은 지금 3년간 그 사태를 보면, 처음에 그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탄핵 사태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그 이후에 문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이제 문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문정권에 대항한, 문정권이 저지르는 법치 파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파괴에 대항하는 운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태극기 그 세력이 문정권 들어선 뒤로는 일종의 당연히 문정권에 맞서는 거대한 흐름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싸워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계를 거친 다음에 지금 가장 최근에 조국 그 사태로 크게 지금 전선이 형성되었는데, 조국 사태는 굉장히 분수령이 되는 사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많은 무리가 있음에도 조국을 끝내 그 임명을 강행한 데에는, 신동아 같은 데서 기사도 나지만 그 조국과 문재인은 굉장히 운명 공동체처럼 이제는 얽혀서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지경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 임명을 강행한 부분이 있다는 그런 측면이 다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그런 측면이 존재하고, 그런 현상을 만들어낼 정도로 조국과 문재인에게는 상당히 공유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겠죠. 자, 그래서 조국이 보여주고 있는 온갖 가지 측면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해 보면, 국회 청문회에서 사회주의자라고 공언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지점을 문재인이 굉장히 공유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강한 공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두 사람의 운명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지, 그 부분에서 만약 심각한 차이가 있다면 임명을 강행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고집하고 있는 부분이 생겨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등을 둘러싼 본격적인 이념 문제에 있어서 조국과 문재인은 명확히 한 배를 타고 있고, 그것이 우리 태극기 세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극단적인 대치되는 국면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국이 보여준, 조국과 일가 그 주변 사람들이 보여준 수십 년간의 불법 부정 부도덕 위선으로 얼룩진 가득 찬 그 모습, 거기에 대해서 양심적인 교수님들 3,300명 이상이 오늘 역사 최대로, 우리 헌정사 최대로 지금 서명하고 청와대와 기자회견까지 했다고 보도되고 있는데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 또한 과연 문재인은 깨끗하고 그런 종류의 삶과 아주 관계가 없고 조국만, 조국 일가와 주변 사람들만 그렇겠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능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문재인과 그를 둘러싼 가장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공산운동권 세력, 80년대 학생운동권, 노동운동권 등으로부터 뿌리를 둔 공산운동권 세력의 수십 년간의 불법 부정, 부도덕 위선의 삶이 조국 일가와 그 주변에서 터져나온 것이지, 조국 일가와 그 주변만 이상하고 나머지 공산운동권 전체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었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이 점에서도 그 둘 간에 아주 강한 연결과 일체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터진 것이고, 그런 면에서 조국 사태는 지난 3년간의 흐름에서 봤을 때 본격적인 대치 전선이 그어지는, 자, 자유민주 체제를 둘러싸고 극단적인 대치가 벌어지고 있고, 법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법과 도덕, 정의
그리고 위선적이지 않은 내외 일치의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과 맞서서 법이라는 것을 아주 자기 자신의 공포 통치의 도구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그게 이제 결국 좌익적인 사회주의적인 생각과 통하는 것이죠. 그런 결국 태극기 세력이 출현했던 원점을 강하게 환기시키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왜 광장으로 나왔고, 우리가 왜 3년간 이렇게 소위 피 터지게 싸워왔느냐. 그것은 우리가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 그 파괴에 맞서서 싸워왔는데, 지금 나타난 조국 사태는 이 우리의 지향과 정반대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선이 노골적으로 강행되면서 충돌이 벌어진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조국 사태에서 대치의 주인공은 태극기 세력 때 문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라서 조국 사태와 우리가 태극기 세력이 나아갈 길이라고 할 때, 결코 우리가 여기에 주변인적이거나 방관자적이거나 혹은 행동자 중에 부분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자의식으로 잡으면 안 되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주역인 문제, 저 조국을 끌어내리고 조국을 인명 강행하는 문재인에게 강한 타격을 주고 문재인 퇴진으로까지 나아가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그런 과제야말로 바로 태극기 세력의 문제의 핵심에 있는 것이었다라는 그런 우리 주인의식을, 그리고 그 위치를 정확하게 우리가 굉장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하나 드리는 것은, 그런데 현재 조국 사태를 둘러싸고 보면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탄핵 사태 때 탄핵의 법치 파괴와 자유민주 체제 위기 사태를 불러오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조국 공격하는데 상당히 끼어있기 때문에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건 뭐지? 이렇게 되고, 이거 우리가 이 싸움의 주인이 우리인 게 맞아? 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설치잖아. 심지어 JTBC까지 보도를, 조국 공격하는 보도를 해대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수사팀은 당시 박 대통령 탄핵 사태 때 아주 우리가 정말 아픈 기억으로 갖고 있는 그런 검찰 행태들의 상당히 중심부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권도 하태경 의원 이런 사람들이 조국 공격하고 연일 발언을 하는데, 탄핵 사태 때 보면 그 사람은 아주 이 법치 파괴에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기에 책임이 큰 사람인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문제가 있어요. 제가 간단히 정리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공산운동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권에서 문재인과 조국으로 대표되는 현재 완전히 집권한 이 한 흐름이 있고, 그리고 하태경 등처럼 보수를 표방하면서 공산운동권 출신으로 이 세력을 구축하고 계속 현재 진행 중인 그런 구주사파 출신 흐름으로 대표되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얘기는 굉장히 큰 흐름만 짚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JTBC의 제도권이나 여러 가지 검찰 내부의 또 문제나 하는 것은 강론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우선 큰 틀만 짚어서 말씀드립니다. 결국 탄핵 사태의 배경에는 이 공산운동권의 연합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지금 문조로 대표되는 저 흐름이랑 하태경 등으로 대표라기보다 하태경 등도 속해 있는 이 흐름이 연합해서 탄핵 사태를 더욱 본격화하고 지금 법치 위기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기를 가져왔죠. 그런데 지금에 이르러서 분열됐죠. 거기가 어느 정도 그 선이 분열됐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저쪽이 다시 한번 일종의 탄핵 때 일어났던 연합을 자기들이 문조 빼고
일종의 그 연합을 해서 자기들이 다시 한번 진짜 주도권을 갖겠다라는 흐름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태극기 세력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태극기 세력이 볼 땐 전선이 사실은 두 개죠. 지금 앞에 1차적으로는 조국 인명 강행에 따른 조국 퇴진, 문재인 퇴진을 주장하면서 싸우는 제1전선이 있고, 제1전선에서 싸울 때 JTBC가 조국 공격하는 보도를 하지 말라고 뜯어말릴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그런 보도를 한다고 해서 JTBC가 본질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자, 하태경 의원 등이 지금 조국을 공격하는 말을 할 때 그 말 하지 말라고 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본질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부적으로 제2전선을 언제나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 태극기 세력처럼 우리 한국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겼다면 탄핵 사태와 같은 그 이후의 사태를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따라서 그 본질은 3년간 변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들이 조국을 공격하는 밑바탕하고 우리 태극기 세력이 문조 전선을 싸우는 것과는 뿌리가 다른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싸울 때 그걸 말릴 필요는 없고, 대신 내부적으로 우리는 전선이 두 개라는 그런 인식을 투철히 갖고 있어야겠다.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